지난 연휴 기간 동안 아마 이 SNS 문제 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요. 이 부동산 문제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간의 설전이 아주 치열했습니다. 싸움을 먼저 건 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, 요거를 지금 이제 5월 9일까지 이제 더 이상 혜택을 안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중과를 하겠다는 이야기죠. 이걸 두고서 야당 쪽에서 비판이 거셉니다. 자,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6주택을 가지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딱 겨냥을 해서 도대체 입장이 뭐냐? 지난번 영수회담 왔으면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다. 라는 입장들을 낸 이후에 이거에 대한 논쟁들이 심해졌고,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지금 보령에 있는 어머님 집에 가서 이 사진과 함께 불효자는 옵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지금 어머니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정면으로 내고 있는 거죠.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이 전쟁의 승자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 같습니다. 특히 이 다주택자 문제는 지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다주택자 계신가요? 1주택자가 훨씬 많습니다. 이 다주택자 문제가 나오는 순간 일단 표로 따지면 1주택자가 승리예요. 다주택자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. 지금 아마 120만 정도인가요? 정도 됩니다.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싸움은 일단 1주택자, 무주택자라는 분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.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죠. 그러면 이 문제는 야당이 좀 더 정교하게 대응을 했어야 돼요. 오케이, 다주택자 중과 찬성한다. 근데 그 다주택자는 지방에 주택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 말고 서울에 정말 알짜배기 집 갖고 있는 거, 지금 장관들, 참모들 이런 사람들 하자. 그리고 이 다주택자 이 제도는 그동안 해봤지만 이 사람들 집 팔려고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. 그러면 결국 임대시장, 전월세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전월세 시장의 상승이 폭이 커진다. 그렇게 정교하게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마치 자신의 어떤 어머니를 앞세워서 이 참전을 해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. 왜? 6주택이라는 게 일단 프레임화 되어 있잖아요. 전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내용으로 보면 지금 장동혁 대표 서울 구로동에 집하고 오피스텔하고 보령에 집 2채 뭐 등등 있는데 이걸 왜 미리 정리하지 못했을까요? 뭐 본인은 상속 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분 정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? 그 얼마 되지도 않은데. 그러니까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뭘 주장하기 위해서 자꾸 뒤가 땡겨요. 넌 6주택이잖아. 너 왜 집 안 팔아? 이렇게 프레임하면 뭘 주장을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. 그런데 왜 이렇게 집을 많이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물론 가액은 적지만 그러나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오피스텔은 안 팔린다고 그럽니다만 본인 그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거는 그냥 지분 처분할 수 있잖아요. 당대표 되면 처분하고 몸을 좀 가볍게 한 다음에 싸워야지. 이 6주택이라는 딱 발음도 잘 안 돼. 딱히 가지고 있으면서 싸움 거니까 판판이 질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노모집 당연히 이거에 대한 감성적 접근 글쎄 별로 그렇게 썩 설득력이 있지가 않아요. 물론 이재명 대통령 지금 집 한 채 공격하지만 그건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집 한 채지 않습니까? 물론 뭐 저쪽에 이제 계양 갈 때 왜 거기에 집을 안 사고 안 팔았냐 뭐 이런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아니 대통령도 퇴임하면 갈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재건축이야 뭐 2030년 된다는데 뭐 글로 가겠습니까? 뭐 따로 집을 짓겠죠. 그거 가지고 왜 당신 안 파냐 공격하면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 문제만큼은 야당 대표가 이 전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몸이 가벼워야 되는데 너무 몸을 무겁게 갔다. 그리고 논쟁에 있어서 어머니를 앞세우는 바람에 너무 감성적 접근을 하는 바람에 이성적 접근을 하지 못했다. 지금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이 정부의 부동산 허점이 많습니다. 왜? 공급은 늘리지 않고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 해결 안 됩니다. 이미 다 해봤어요. 안 돼요. 이 다주택자들 집 내봤자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? 돈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. 그거 일반 시민들이 다 대출받아 살 수 있어요? 대출 안 해줘요. 못 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비롯되는 겁니다.
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정교하게 대응을 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. 부동산 문제 막 몰아칠 겁니다. 근데 이 문제는 이슈 선점 효과가 있는 거예요. 여당에서. 대통령이. 근데 손에 잡히는 건 없어요. 그렇지만 이슈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집 문제 해결하려고 하네. 이런 이슈는 되는 거예요. 근데 해결은 안 돼요.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파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상당히 아쉬운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하루가 참 길 것 같습니다. 그동안 논쟁이 되어 왔던 내란이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오늘 오후 3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.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데 글쎄 이제 아마 이걸 두고서 야권 내부는 더 갈등이 첨예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. 자,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